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실무편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 유형 중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불공이란 뭘까요? 불공. 뭔가를 공제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왔어요. 발급을 받아왔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부가세 대급금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부가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일단 수치는 합니다. 자, 세금계산서에 밑줄 그으세요. 자, 세금계산서 수치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지만 매입세액이 공제가 불가능한 거래에서만 불공을 쓸 수 있습니다. 뭐 계산서를 받았다든가 뭐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런 거 받으면 불공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취분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요건에 해당이 되면 54번 불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54번 불공으로 선택하는 요건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라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인데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주소가 있겠죠.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 공급자가 있으면 공급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작성일자. 공급일자 아닙니다. 작성일자예요. 네 번째는 공급가액. 그리고 세금계산서니까 세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겁니다. 이 5가지가 없다. 그러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회사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의 필요로 인해서 사들인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데 사용하려고 사들였어요. 그러면 사업과 관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사업체에서 공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 해당이 되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라는 것은 1000cc 이상 1000cc 이상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거나 뭐 타고 다니는 그 자동차 있죠? 자동차가 5인승이에요. 5명이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대부분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1000cc 이하가 되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차종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조그만 차 있죠? 예. 국민차라고 얘기하는 거, 경차. 경차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외입니다. 걔는 1000cc가 아니에요. 한 998cc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8인승 이하의 승용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됩니다.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유지비용, 뭐 차량 유지비로 썼다든가 기름 넣었다든가 이런 거 안 되고요. 임차 비용, 렌탈인가 리스 이런 거 다 안 됩니다. 근데 영업용은 돼요. 영업용은 누가 쓰고 있어요? 택시회사, 즉 운수업을 하는데 택시회사는 영업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걔는 재고자산이에요. 그래서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화물차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화물차는 소형 승용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물차는 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은 무조건 불공 처리합니다. 자,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면세사업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가 원래 면세예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거, 토지를 이렇게 땅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키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러면 얘는 불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토지 정지비 이런 거는 불공, 공제받지 못한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공급시키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 신청일로부터 공급시키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까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끝나고 나서 만약에 6월 30이 과세기간이었다. 그러면 7월 20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해서 완성이 돼버리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별표 해놓으세요. 별 한 5개 해놓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불공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 시 참고사항을 먼저 보고 갈게요. 반드시 뭘 수치해야 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수치했다. 그럼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아닙니다. 현금영수증? 안 됩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세액 불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거래부는 어디로 가라고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합니다. 매입세액 불공제인 경우 부가세 대급금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54번 불공을 선택했을 때 자동 작성되는 서식이 있습니다. 매입 매출장 물건 사왔으니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학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들어오는데 일반 매입 10번란과 고정자산 매입 11번란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옵니다. 어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란에 들어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면은 매입세액 쪽입니다. 자, 매입세액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을 먼저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 매입인 경우는 10번. 고정자산 매입인 경우는 11번. 일단 여기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세액이 계산이 되겠죠? 여기 보면 합계금액 여기에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되고 난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인 16번 란에 여기에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요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에 보시면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란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50번 란에 기록을 하면 이렇게 자동 작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직접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즉 16번 란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란에다 입력을 하고 나면 이제 이쪽으로 금액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작성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 면세분 사업분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매입세액을 면세분에서도 쓰고 과세분에도 쓰는 경우 안분 계산하거나 이렇거든요. 그럴 때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부분을 이쪽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작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문제 54 불공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I나라의 회계상 거래자료이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2월 12일
공장에서 원자재 매입 거래처인 우리 상사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전자제품을 강남전자 주식회사에서 컴퓨터 110만원 부가세 포함. 그러면 얘는 공급 대가죠. 자, 공급 대가.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자, 전자세금 계산서까지 수취하였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물건을 샀는데 어떤 목적으로 샀죠? 원자재 매입거래처입니다. 매입거래처에 줄 물건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접대비가 되겠죠. 접대비가 되는데 공장에서 그러니까 500번대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지만 얘는 공제받지 못하는, 즉 접대비 관련 비용이죠.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 2월 12일 전표로 오셔서 불공제 54번입니다. 54번. 품목은 전자제품이네요. 전자제품. 수량은 모르겠고요. 공급 가액은 공급 대가니까 쟤를 1.1로 나눕니다. 그러면 100만원이죠. 100만원. 부가세 10만원. 어디서부터 샀냐? 강남전자로부터 샀어요. 자, 강남전자.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죠? 1번요. 불공제 사유는 도움표를 눌러서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4번을 선택을 해주셔야 얘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그 부속 서류가 있어요. 거기에 자동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작성하게끔. 분계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으니까 3번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차변에 원재료 매입처니까 513번 접대비, 500번대 접대비예요. 대변에 보통예금.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내가 분명히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서 매입을 놓잖아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발생하지 않죠. 왜? 공제를 못 받으니까 전표상에서도 부가세 대급금은 0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차변의 접대비, 대변의 보통예금, 부가세 대급금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일 영업부에서 사용할, 이번에는 영업부네요. 영업부 1800cc. 1800cc면 일단 1000cc는 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1800만원 부가세 별도. 그러면 얘는 공급 가액이 되죠.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대금 중 부가가치세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 부가가치세는 현금. 나머지는 10개월 할부로 다음 달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10개월 할부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단, 고정자산 간편 등록은 생략한다. 왜? 업무용 승용차는 뭐가 되는 거죠? 차량 운반구죠. 즉, 업무에 사용할 차를 샀는데 1000cc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얘는 불공 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12일 54번 업무용 승용차
뭐 대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안 쓰셔도 돼요. 1,800만 원. 기아자동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자, 1번요. 불공제 사유는 비영업용 수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및 임차. 자, 3번입니다. 미지급금 입력하고 현금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자, 원재료를 차량 운반고로 바꿔주시고요. 자,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고정자산 간편 등록이 나오죠? 이 부분을 취소 누르세요. 대변에 현금은 부가가치세만큼만 현금을 지급했어요. 그럼 부가가치세는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18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180만 원씩 10달에 걸쳐서 납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세 유형 54번 불공에 대해서 입력해 보았고 배워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